중학교 1학년 미래엔 7과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8가지 기본 품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 동사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덜 다뤘던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형용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명사 꾸며주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사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형용사이죠. 꽃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을 때 그 꽃은 꽃인데 예쁜 꽃이라고 하게 되면 그 꽃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특징을 얘기해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런 것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죠.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의 기능을 어려운 말로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만 있지는 않고 서술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주어라든지 목적어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또 보충하는 그런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용사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예문에서 여기에 flower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꽃은 꽃인데 예쁜 꽃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beautiful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용도로서의 형용사입니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 그 꽃은 예쁩니다 라고 할 때 그 꽃이 주어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is가 동사입니다. 비동사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이 beautiful 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 성분으로 따졌을 때는 보어 자리이죠. 주어에 대한 정보를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해주는 그런 덩어리, 이런 것을 보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beautiful 이라고 하는 것은 보어 자리이면서 품사로도 역시 형용사입니다. 이때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인 꽃에 대해서 서술하고 설명하고 정보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형용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정보를 추가로 더 주면서 보충해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서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 이런 수식하는 용도로 쓰이는 형용사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이런 설명하고 서술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형용사라고 하는 품사가 단지 명사를 꾸며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술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가 뭔지는 알았고 또 형용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았으니까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형용사는 이렇게 상태나 성질이나 특징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급을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fast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빠른 또는 빠르다라는 뜻인데요. 더 빠르다라고 급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빠른이라고 표현할 때는 faster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급을 달리해서 정말 빠른, 가장 빠른이라고 표현할 때는 fastes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용사의 모양은 fast인데 여기다가 er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이 fast라고 하는 기본 형태에다가 est를 붙여서 가장 빠른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교급과 최상급이 되기 전 원래 모양, 원래 이 상태를 원급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는 재미나게도 원급을 비교급으로 또 비교급을 최상급으로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때 항상 이렇게 est를 붙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용사를 가지고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st를 붙이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좀 전에 봤었던 beautiful의 예처럼 이렇게 긴 단어들 때는 est를 붙이지 않고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듭니다. 그래서 more beautiful 이라고 하게 되면 더 예쁜 이라는 뜻이 되고 most beautiful 이라고 하게 되면 가장 예쁜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이렇게 형용사의 최상급을 만들 때는 항상 정관사 더를 앞에 붙이는 것을 습관화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the fastest가 되겠고 the most beautiful이 되겠죠. 일부 형용사들은 이렇게 est도 아니고 more, most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good입니다. 좋은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은 특이하게도 better입니다.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이 단어의 최상급, 가장 좋은이라고 할 때는 best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est를 붙이거나 more, most를 붙이는 경우는 규칙 변화하는 것이고 good, better, best처럼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것들은 불규칙 변화하는 형태이겠죠? 당연히 이런 단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의 모양이 불규칙 변화하는 것들은 별도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1번 유형과 2번 유형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ER-EST를 붙이고 언제 more, most를 붙이는지가 좀 궁금하겠죠? 일단 이렇게 기억합시다. 짧은 단어들은 항상 ER-EST를 붙입니다. 그리고 긴 단어들은 항상 more, most를 붙입니다. 그러면 그 짧다, 길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영어에서는 단어의 길이를 얘기할 때 음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자가 소리 음자이고 절자가 마디 절자이죠. 그러니까 모음으로 이루어진 소리의 묶음, 소리의 한 마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모음이라고 하면 아,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을 모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플을 우리 한글로 한번 써보면 애플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음이 두 번이 등장하죠. 그래서 마디를 이루는 덩어리가 에와 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애플이라는 단어는 이 음절이 되는 것입니다. banana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한글로 한번 써보면 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모음이 몇 번이 등장하는지 보면 되죠. 나 이렇게 세 개의 모음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 이 banana라는 단어는 3음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좀 전에 봤었던 fast 같은 경우는 모음이 한 번 등장하니까 1음절인 단어이죠. 반면 beautiful이라는 단어는 beautiful이라고 해서 모음이 3번 등장하죠. 그러면 이 단어는 3음절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짧은 단어, 즉 1음절인 단어들은 항상 ER-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그리고 3음절 이상인 단어들은 항상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2음절인 단어들이 있겠죠? 이 2음절인 단어들도 대부분은 more, most를 붙여서 만들지만 일부는 ER-EST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happy 같은 단어들은 비교급이 happier도 가능하고 more happy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상급도 happiest도 가능하고 most happy도 가능합니다. simple이라고 하는 단어도 2음절인 단어이죠. 이 simple이라고 하는 단어도 ER-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도 있고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ER-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 문화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런 긴 단어들일 때는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냐. ER-EST를 붙이는 것이 통일감 있고 훨씬 더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 여기만 특히 more, most를 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보면 이렇게 ER-EST를 붙이는 발음은 상대적으로 발음하기가 좀 어색하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more를 붙이면 훨씬 더 발음하기도 편하고 또 more를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R-EST를 붙이는 경우는 단어를 끝까지 들어봐야지만 이것이 비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만 more를 먼저 붙이고 시작을 하면 끝까지 들어보지 않아도 아 이것이 지금 비교급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more, most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에는 more, most를 쓰는 것이 경향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짧은 단어들은 ER-EST를 붙인다. 그리고 긴 단어들은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일단 기본 원칙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석에도 다양한 형용사가 비교급 최상급의 모양으로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이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며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품사 중에 형용사 말고 부사라는 것도 있었다, 그죠? 부사는 그러면 비교급 최상급이 없냐? 물론 부사도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봤었던 이 fast라고 하는 단어는 빠른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빨리라고 하는 부사도 될 수 있죠. 그럴 때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hard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열심히라는 뜻인데 이 hard의 비교급은 harder가 되고 최상급은 hardest가 되겠죠. 이렇게 부사도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사 중에서 ly로 끝나는 그런 부사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beautifully, quickly, carefully 같은 그런 ly로 끝나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ly로 끝나는 단어들은 항상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더 예쁘게 하려면 more beautifully, 더 빨리 하려면 more quickly, 더 조심스럽게 하려면 more carefully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용사와 함께 부사도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은 형용사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다루는 날이니까 형용사의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비교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azing facts about the world. 놀라운 사실들.
세상에 관한, 세계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 재밌는 사실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Paran Quiz Show. I'm your host, 수지. 호스트는 보통 손님을 초대한 주인 같은 사람을 호스트라고 하죠.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을 또 호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방금 여기에서는 퀴즈쇼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를 호스트라고 한 겁니다. 파란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웰컴 같은 단어가 감탄사입니다. 바로 뒤에 to 파란 퀴즈쇼 이런 말은 없어져도 이 웰컴만 가지고도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뒤에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를 함께 포함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호스트 수지입니다. 호스트와 수지 사이에 이렇게 콤마가 찍혀 있죠. 열거하고 나열하는 콤마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동격을 나타내는 콤마입니다. 이 호스트가 곧 수지인 것이죠. Today we have two finalists, 남준 from class 2 and Sarah from class 5. 오늘 이런 말이 부사이죠. 우리는 두 명의 파이널리스트가 있습니다. 파이널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결승전에 참가한, 결승전까지 올라온 이 출전자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두 명이니까 당연히 복수에 s를 붙였겠죠. 한 명은 남준, 2반에서 온 남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라는 5반에서 온 사라입니다. 역시 파이널리스트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는데 이 콤마도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동격의 콤마이겠죠. 결승 진출자가 두 명인데 그 두 명의 이름이 남준하고 사라입니다. 남준 and Sarah, how are you today? 남준 그리고 사라,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랬더니 남준이 말합니다. I'm nervous, but I'll do my best. 저는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약간 떨립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will은 will을 짧게 축약한 모양이죠. 조동사 will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는 미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하죠.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할 겁니다. 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best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best이죠. 명사 best는 최고, 최상, 최선, 최대치 또는 뭐 최고 기록 이런 정도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최고치를 하겠습니다. 즉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라가 말합니다. I'm excited. 저는 신이 납니다. 흥분됩니다. 남주는 초조하다라고 했는데 사라는 신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이 되면 분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excited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excite에서 나온 말입니다. excite가 흥분시키다 라고 하는 동사이죠.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ing를 붙여서 exciting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분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ed를 붙여서 excited라고 하게 되면 과거 분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동사의 속성과 함께 형용사적인 속성을 가지는데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동사적인 속성은 거의 없고 형용사적인 속성만 남아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I'm excited라고 하게 되면 나는 흥분되어진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서 이 문장 속에서는 형용사처럼 쓰였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과거 분사다, 현재 분사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예 그냥 형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전에 제목에서 봤었던 amazing fact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동사 amaze에서 나온 말이고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쓰거나 아니면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 수 있는데 방금 여기는 amaze에 ing를 붙여서 amazing이라는 현재 분사이죠. 근데 이런 일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들은 동사의 속성은 아예 없어지고 형용사의 속성만 남아버린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현재 분사다, 과거 분사다 라고 부르지 않고 아예 그냥 형용사다 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굳이 이 단어가 분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형용사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호스트가 말합니다. The winner will receive a fast pass for lunch. 우승자는 얻을 겁니다. fast pass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점심 식사를 위한 fast pass. 우리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줄 안 서고 빨리 탑승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fast pass라고 하죠.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도 길게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우승자에게는 줄을 안 서고 밥을 빨리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fast pass를 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Today's topic is amazing facts about the world. 오늘의 주제는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역시 amazing은 fact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로 보면 되겠죠? 세상에 관한 아주 놀라운 사실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I'm going to ask you 3 questions. Are you ready? 나는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물어볼 겁니다. 자, 이 문장 속에 또 복습할 게 좀 있네요. 우리 지난 6과에서 공부했었던 것 중에 조동사에 대해서 다루면서 be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를 살짝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비동사에다가 going에다가 to가 합쳐진 이런 덩어리가 조동사인데 이 조동사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이다 라고 했었죠. 이거랑 비슷한 것 중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 얘기하기를 이 will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이고 또 be going to도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인데 뜻이 약간 다르다고 했었죠. will은 즉석에서 결심한 그런 미래이고 반면 be going to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미래,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그런 상태일 때 얘기하는 것이 be going to 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호스트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오늘 3가지 질문을 하려고 지금 즉석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 퀴즈쇼를 하기 전부터 3가지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준비하고 있었던 예정됐던 것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will 조동사를 쓰기보다는 be going to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I가 주어이고 be going to가 조동사이고 이 문장의 실질적인 동사는 ask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복습할 게 있죠. 지난 4과에서 우리가 배웠던 동사 중에 아주 특이한 동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ask라고 하는 동사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일단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는데 이때 ask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타동사들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2개로 필요로 하는 이것을 이중 타동사라고 했었죠. 다른 말로 수요동사라고도 불렀습니다. 방금 여기에 있는 이 ask가 바로 그 이중 타동사 또 수요동사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뒤를 봤더니 너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3가지 질문들을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을 질문할 겁니다 라고 해석하면 완벽하죠. 문법은 이렇게 반복하고 복습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3가지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준과 세라가 말합니다. Yes, I'm ready. 네, 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호스트가 말합니다. Here is the first question. 여기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here가 주어가 아닙니다. 진짜 주어는 the first question, 여기가 주어이고 바로 앞에 있는 is가 동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뀐 이런 것을 문법용어로 도치라고 한다고 했었죠. 주어 동사를 언제든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문법에 따라서 도치가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올 부분이지만 여기에 here라고 하는 것이 부사인데 부사 중에서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거나 또는 방향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됩니다. 이거 외에도 도치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도치에 관한 더 자세한 문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또는 부사구가 문두에 가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구나. 그래서 주어와 동사를 잘 찾아서 해석하면 되겠죠. What is the largest desert in the world? 무엇이 가장 큰 사막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desert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가끔 디저트라고 하는 것과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저트는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그 후식을 디저트라고 하죠. 반면 desert, 이것은 사막인데요. 철자 주의하고 발음도 약간 다릅니다. 디저트는 desert라고 발음하지만 사막은 desert라고 앞에 강세를 주어서 발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장 속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 들어있다, 그죠? largest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large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의 최상급은 항상 이렇게 더와 함께 씁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넓은이 아니라 가장 넓은, 가장 큰 이라고 최상급의 의미를 살려줘서 해석을 해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은 뭡니까? 가장 넓은 사막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남준이 말합니다. It's the Sahara. 그것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는 It's Antarctica. 그것은 남극입니다. 여기에 it is라고 할 때 이때 it은 가리키는 대상이 있죠? 앞 문장에서 나왔던 가장 큰 사막, 그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남극 대륙입니다. 라고 한 거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it. 이것은 인칭 대명사이죠? 비인칭 대명사 아닙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The answer is Antarctica. 정답은 남극입니다. 남준이 말합니다. Antarctica, 남극이라고요? I thought a desert has to be hot and sandy. 나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ought는 think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사막은 hot은 뜨겁고 sandy는 모래가 많은, 모래로 뒤덮인, 모래가 들어있는 이런 뜻이 sandy입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모래가 많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했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to에다가 be 동사 원형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투부정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투부정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여기에 있는 이 has to를 봤었어야 합니다. 이 has to의 원래 형태가 have to인데요. 이것을 우리 문법용어로는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동사 바로 뒤에는 동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바로 뒤에 b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동사 have to의 뜻이 뭐냐?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이죠? 그러면 남준이가 한 말은 저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모래로 가득 찬 그런 곳이어야 한다 라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보통 사막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도 모래가 잔뜩 있는 그런 뜨거운 곳을 상상하기 마련이죠. 남준도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판단해 보고 갑시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I가 주어이고 thought가 동사이죠. 그리고 또 뒤쪽에 보니까 a desert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주어이고 그리고 be 부분이 동사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문장 속에 주어 동사가 두 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절이 두 번이 등장했다는 말이죠. 절이 두 번이 나오면 절과 절 사이에는 반드시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thought와 a desert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바로 that입니다. 우리 지난 육과에서 배웠던 문법 용어로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 중에 일부 접속사는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생략하고 쓰기도 하고요. 특히 이 종속 접속사 that은 너무나도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그 접속사가 생략될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갑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that이 생략되어 있는지를 모르더라도 해석할 때 크게 문제는 없죠? 나는 생각하기를 사막은 뜨겁고 모래가 많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진행자가 말합니다. Well, it doesn't need to be hot or sandy. 이때 첫머리에 나와 있는 well은 감탄사이죠? 감탄사로 쓰인 well은 특별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well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로 뒷문장을 해석을 잘 해야 되겠네요. 일단 it은 주어입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사막을 의미하겠죠?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표현도 있죠. 일단 이 문장의 동사는 need입니다. 동사 need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need 앞에 있는 doesn't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이죠. 이때 조동사 does는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의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doesn't need라고 했으니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부정의 뜻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뒤를 봤더니 be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이미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동사 비슷한 것이 나오면 이때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라고 했습니다. 그 준동사 중에서도 특히 to가 붙어 있는 이런 것을 to 부정사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지난 6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to 부정사 이 부분은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명사의 성질이나 형용사의 성질이나 부사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 자리에서는 명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덩어리입니다. need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뒷자리가 목적어 자리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있고 뭐뭐이기, 뭐뭐인 것이라고 하는 명사처럼 해석되는 이런 덩어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온전히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거나 모래가 가득 찬 곳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문법 지식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하다 보면 이것이 투부정사인지 동사인지 조동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We have AI Joe here.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AI Joe, 인공지능 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Hey Joe, can you tell us more about desert? 안녕 조, 너는 우리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사막에 관해서 더 많이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때 can은 조동사이죠. 이때 조동사 can은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요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그런 can일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A desert is a dry place.
사막은 건조한 곳입니다. 건조한 장소입니다. It can be cold or hot. 그것은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막을 가리키는 대명사이죠. 그리고 또 조동사 can이 나왔네요. 이때 can은 능력의 의미라기보다는 가능성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차가울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위의 문장과 비교해보면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우리말로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만 어떤 때는 능력의 의미에 더 가깝고 어떤 때는 가능성의 의미에 가깝고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국어 실력이겠죠. The Sahara is the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 사하라 사막은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입니다. 이 문장 속에 좀 전에 배웠던 largest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이 나왔죠. large라고 하는 형용사에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맞는 겁니다. 방금처럼 e로 끝나는 그런 단어들은 est가 아니라 그냥 st만 붙이면 되죠. But Antarctica is larger than the Sahara. 하지만 남극 대륙은 더 큽니다. 사하라 사막보다 더 큽니다. 더 넓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larger라고 하는 비교급이 보입니다. 역시 large에다가 er를 붙이는데 e로 끝나니까 r만 붙이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tha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than은 누구보다라고 하는 그 비교의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낼 때 쓰는 그런 than입니다. 그러면 이 than의 품사가 뭐냐? than은 접속사입니다. 특이하죠? 얼핏 보면 명사 앞에 서서 전치사처럼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접속사냐? 접속사라면 뒤에 절이 나와야 되겠죠? 원래는 the Sahara is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사하라 사막이 넓은 것보다 남극 대륙이 더 넓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방금 선생님이 두 개의 문장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빠르다 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인데요. 이 중에서 어떤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주 보는 표현들은 He's faster than me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구어체라고 합니다. 말로 할 때, 대화로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위에 것처럼 쓰는 것이 문어체입니다. 글자로 쓸 때 좀 더 공식적이고 딱딱한 형태로 쓰는 것이 위에 거입니다. 아무래도 격식을 갖춘 그런 표현일 때는 위에 것처럼 써야 되는 것이고 친구들끼리 편하게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구어체 밑에 거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 than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I am 이라고 해서 동사 부분이 함께 있었던 건데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생략하고 쓴 겁니다. So Antarctica is the world's largest desert. 그래서 남극은 세계의 가장 큰 사막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뜨거운 모래사막으로서는 사하라가 가장 크지만 온도와 상관없이 가장 건조한 곳, 비가 잘 오지 않는 곳 그런 개념으로 따졌을 때 면적상 가장 넓은 것은 남극 대륙이다 라는 말이겠죠. 호스트가 말합니다. Thank you, Joe.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조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말들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권유문이었습니다. move는 움직이다, 옮겨가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on이 붙었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 on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전치사인지 부사인지는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죠? on 뒤에 명사가 안 보이죠? 그렇다면 이때 on은 부사 on이겠습니다. 보통 부사 on이 붙으면 계속의 의미가 살짝 더해집니다. 그래서 move on 하면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넘어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갑시다. 넘어갑시다. What is the tallest mountain in the world? 무엇이 가장 키가 큰 산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역시 이 문장 속에도 tallest라고 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이 나와 있습니다. tall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이죠. 이 단어는 아주 짧은 이름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est를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항상 더를 붙인다고 했었죠. 남준이 답합니다. It's Mount Everes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라고 답했고요. 그랬더니 사라가 It's Mauna Kea in Hawaii. 하와이에 있는 Mauna Kea입니다. 역시 이때 it과 이때 it도 역시 앞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그것은 이라고 하는 가리키는 대상이 있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남준과 사라가 각각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스트가 Well, it's a difficult question. 그것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it은 호스트가 아까 얘기했었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어려운 질문입니다. 라는 말이겠죠. Hey Joe, what is the tallest mountain on earth? 역시 인공지능을 부릅니다. Joe, 무엇이 가장 높은 산이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뭐니? 라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on earth라고 할 때 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표면을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했었죠. 특히 표면 중에서도 접촉해 있는 그 면을 나타낼 때 이때 쓰는 전치사가 on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나타낼 때 여기에 earth를 대문자로 쓰고 있죠. earth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대문자로 쓰는데 앞에 더를 붙여서 대문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방금처럼 그냥 earth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뜻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소문자로 쓰는 이 earth는 보통 땅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흙을 얘기할 때 그때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이 대문자 earth를 쓰고 정관사를 붙이지 않는 것은 이때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라는 얘기는 이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이름을 지구라고 부르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름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성 이런 것들이 각각 행성의 이름이죠. 행성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earth를 씁니다. 그리고 the earth라고 해서 정관사 더를 붙이게 되면 이때는 행성의 이름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행성으로서의 지구가 아니라 그냥 삶의 터전으로서의 그 환경적인 지구 이런 것을 뜻할 때는 the earth를 씁니다.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Mount Everest is the tallest mountain above sea level. 에베레스트 산은 가장 높은 산입니다. sea level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 above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었네요. above는 어디 위에 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above sea level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표면을 중심으로 그 위에 가장 높은 산입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해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다 표면에서 출발해서 그 위로 높이가 얼마나 되냐라고 표현할 때 해발 몇 미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Mauna Kea begins below sea level. 반면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 키는 시작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sea level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 below도 역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below는 어디 아래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은 육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반면 마우나 키는 바다 밑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높이로만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훨씬 더 높은데 마우나 키는 바다 밑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높이를 생각을 하면 마우나 키가 훨씬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So, from the bottom to the top, Mauna Kea is taller than Mount Everest.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마우나 키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키가 큽니다. 더 높습니다. 라고 하는 비교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높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장 속에도 역시 than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생략된 말을 굳이 쓰자면 is 정도로 보면 되겠죠. 진행자가 말합니다. Thank you, Joe. 고마워, Joe. Sarah가 답합니다. Then who is correct? 그렇다면 누가 올바른가요? 누가 맞는가요? 누가 맞췄습니까? 누구의 답이 더 정확한 겁니까? 라고 사라가 물었습니다. 호스트가 말합니다. For this question, you are both correct.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둘 다 옳다, 둘 다 정확하다, 둘 다 맞다. 아까 질문을 할 때 어디에서부터 기준을 삼는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과 실질적인 높이가 가장 큰 마우나 키 둘 다 답으로 인정된다라는 말이겠죠. Now here comes the final question. 자, 이제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여기에 옵니다. 마지막 질문이 옵니다. 자, 이 문장을 조심해서 해석해야죠. 이때 here는 주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두에 가면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the final question이 주어이고 comes가 동사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다시 쓰면 the final question comes here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질문이 옵니다. 여기에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Which country has the most pyramids in the world?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자, 역시 이 문장 속에 most라고 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이 보입니다. 그러면 비교급과 원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many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많은 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의 비교급은 more이고 이 단어의 최상급은 most입니다. 형용사 many의 비교급이 more, 최상급이 most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가 붙었으니까 최상급이 맞죠? 그러면 해석할 때도 많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장 많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때 ER-EST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more, most를 붙이는 경우도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별도로 외울 수밖에 없겠죠? 아까 우리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에서 ER-EST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more, most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more, most를 붙여서 만드는 경우에 그때 more, most는 부사 more, most를 붙인 겁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I'm sure it's Egypt.
나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이집트입니다. 그랬더니 남준이 그것은 수단입니다. 세상에서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라는 이집트라고 했고 남준은 수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사라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죠. 그리고 뒤를 봤더니 또 it is 라고 하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금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략된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that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that의 이름도 종속 접속사이겠죠? 종속 접속사 that은 2학년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와 남준이 얘기했던 이때 it은 둘 다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The answer is 수단. 정답은 바로 수단입니다. 사라가 Oh, really? 정말요? 못 믿겠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호스트가 말하죠. I'm surprised too. 나는 놀랐습니다. 근데 to라고 하는 부사가 붙었으니까 뭐뭐도 역시 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도 놀랐습니다. Hey Joe, tell us more about it. 인공지능 조, 우리에게 말해줘. 그것에 관해서 더 많이 말해줘.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겠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것에 관해서 말해줘 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Please look at this map. 이 지도를 봐주세요. please를 붙이지 않고 말하게 되면 이 지도를 봐라 라고 하는 명령의 느낌이 가까운데 please를 붙여서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죠. 봐주십시오 라는 뜻이 됩니다. 수단 and Egypt are close to each other. 수단과 이집트는 close, 형용사 close가 뜻이 참 많죠. 가까운이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아주 가깝다, 친하다라는 뜻도 되고 거리가 가깝다라는 뜻도 되죠. 여기서는 거리가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아주 가깝다, 거리가 아주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는 말은 수단과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명사를 대신해서 쓴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명사는 특별하게도 서로 이런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상호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거 말고 one another 이라는 표현과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상호 대명사입니다. Egypt is more famous for its pyramids, but Sudan has more pyramids than Egypt. 이집트는 더 유명합니다. 피라미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수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보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이 비교급인데 이 문장은 비교급의 절정을 이루고 있네요. 먼저 가운데 있는 but이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이죠.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절, 그리고 뒤에 있는 절, 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이죠. 그러면 각각의 절을 따로 해석하기만 하면 되죠. 이집트는 더 유명합니다 라고 할 때 가운데 있는 famous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고 이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 때 er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유명하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be famous for 라고 하게 되면 뭐뭐로 유명하다라는 말인데 그럼 여기 있는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뭘로 유명한지 그것의 피라미드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수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more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more와 뒤에 more의 차이점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more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more이고 이때 more는 비교급을 만드는 부사이죠. 그리고 뒤에 more는 바로 뒤에 명사가 있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more이죠. 그렇다면 이때 more는 형용사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many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 more이고 이거의 최상급이 most입니다.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어주는 부사 more이냐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more이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then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였습니다.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집트 다음에 생략된 말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주어 동사에서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Egypt has pyramid. 이집트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단이 더 많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구조에서 has pyramid를 생략하고 쓴 구조입니다. 호스트가 말합니다. Thanks Joe. 고마워 Joe. 이때 thanks 같은 이런 말들이 감탄사이죠? 감탄사는 단어 하나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We have two winners today.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우승자, 두 명의 승자를 오늘 가집니다. 오늘 퀴즈쇼에 참가했던 두 학생이 모두 승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남준 and Sarah. 축하합니다, 남준 그리고 사라. Congratulations 같은 말도 역시 한 개의 단어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감탄사입니다.
축하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자, 이번 단원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형용사를 가지고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것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형용사를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들어서 급을 달리 표현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랬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ER 또는 E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근데 보통 이런 것은 짧은 형용사, 길이가 짧은 형용사를 ER, EST를 붙인다. 반면 길이가 좀 긴 이음절 이상 되는 단어들은 보통 more, most를 붙여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들 헷갈리면 more, most를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good 같은 단어처럼 비교급, 최상급의 모양이 완전히 바뀐 것들도 있죠. good의 비교급은 better입니다. 그리고 최상급은 best이죠. 반대말 bad라는 단어는 비교급은 worse이고 최상급은 worst입니다. 그래서 더 나쁜, 가장 나쁜이라는 뜻이 되죠. 이렇게 비교급을 만들 때 불규칙적으로 모양이 바뀌는 것들은 별도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형용사의 최상급을 만들 때는 항상 정관사 더와 함께 쓰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흘려드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용사를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 것을 배웠는데 모든 형용사를 전부 다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형용사는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ad라고 하는 형용사는 죽었다 라는 뜻인데 죽었으면 죽었고 안 죽었으면 안 죽은 거지 더 죽었다, 덜 죽었다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perfect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완벽한 이라는 뜻인데 완벽하면 완벽한 건데 더 완벽한 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equal이라는 단어도 평등한 이라는 뜻인데 평등한 것과 평등하지 않은 것은 있지만 더 평등한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어 문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거 말고도 empty라든지 최종적인, 마지막의 이라는 뜻의 final 이라든지 절대적인 이라는 뜻의 absolute라든지 등등등 해서 이런 형용사들이 참 많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절대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절대 형용사는 의미 자체가 이미 완전하거나 절대적인 상태, 그래서 더하거나 덜한 정도를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용사, 이것을 절대 형용사라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굳이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일부 형용사들은 비교급, 최상급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조동사가 참 많이 나왔다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가 복습되는 조동사였습니다. 특히 능력을 나타내는 can, 그리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can, 그러면서 요청이나 부탁을 나타낼 수 있는 can도 나왔고요. 그리고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조동사 중에 will이라는 조동사도 나왔고, 그리고 이것과 함께 be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뜻이 다르다라고 했었죠. 즉석에서 결정해서 말하는 미래는 will이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일 때는 be going to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o 또는 does라는 조동사도 나왔습니다. 이 do나 does는 부정문을 만들 때 또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조동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가볍게 지나가듯이 살펴봤던 도치라고 하는 문법도 있었죠.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건데 다양한 경우에 도치가 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히 장소와 방향의 부사가 문두로 가면 뒤따라 나오는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는 그런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문법들을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층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